무릎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선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은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갑자기 무릎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주의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너무 필요한데 꼭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은퇴 후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즐기는 삶, 모두들 꿈꾸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무릎이 문제입니다. 신나게 여행을 즐기려면 무릎 건강이 필수인데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항상 우리 무릎은 건강해야 된다. 은퇴하고 여행 다녀야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특히 무릎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무릎 통증의 원인, 치료,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와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먼저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와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시겠죠? 나에게 좋은 습관은 있는지,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쪼그리 앉기입니다. 요즘은 쪼그리 앉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은퇴 즈음 되신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느라고 쪼그리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질도 하고 풀도 다듬고 하게 되죠. 텃밭 가꾸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최소화하시면서 텃밭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래 서 있기입니다. 부동 자세로 오래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지요. 그런데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무릎이 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등산같이 참 좋은 운동도 있지만 무릎이 많이 아플 때는 등산보다 높은 산보다는 평지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선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은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갑자기 무릎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주의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너무 필요한데 꼭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특히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된다면 무릎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평생 수고한 만큼 아픈 곳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썼으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 나타나겠죠.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퇴행성 관절염은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인대 손상인데요. 무릎에는 앞에, 뒤에, 전방과 후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의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다음은 염증입니다. 병원에 가서 많이 염증 얘기 들어보셨죠? 무릎 주변과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점액낭염이나 건염이 생기고요.
이것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무릎 통증의 원인을 봤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유독 무릎이 안 좋을까?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일해도 내 무릎만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정렬 상태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려면 무릎 자체도 중요하지만 허리와 엉덩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그래서 무릎 위쪽에 있는 등뼈, 허리, 엉덩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래쪽에 있는 무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초기에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훨씬 통증에 강하고 치료가 빠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정렬되면 허리와 등뼈, 다시 말하면 요추와 흉추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 우리 몸의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삐딱하게 서 있으면 한쪽 무릎으로 무게가 많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무릎이 생기게 되죠. 우리 몸을 지탱하는 허리와 등뼈에 이분하게 무게를 나눠줘야 무릎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나고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골반 또한 중요한데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비대칭이면 무릎이 과부하를 받아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쪽이 먼저 아프게 되죠. 66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빙판길에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어요.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이제 치료도 마무리되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과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부러졌던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무릎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퇴부가 부러지면서 걸음걸이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하던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무릎이 받으면서 무릎 연골의 무리가 갔고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외입니다. 엉덩이의 근육의 힘과 엉덩이 골반의 밸런스는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수술 후에 심해진 무릎 통증도 많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 허리가 아픈 곳은 좋아졌는데 자세가 바뀌면서 몸의 균형이 약간 틀어지면서 무게 역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전보다 체중이 더 집중되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죠. 디스크 통증으로 인한 수술 전후로 우리 몸의 균형은 매우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허리와 등의 유연성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허리와 등에서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 몸무게가 균형이 깨진 것이 무릎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좋아졌는데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와 골반 정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원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는 것이 1차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처방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엉덩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면 취약한 것을 더 보강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저는 한방 재활의학을 전공한 전문이라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역시 근본적으로 깨진 균형을 되돌리는 한방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나치료는 흉추의 유연성을 되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턱, 경추 교정과 골반 교정이 무릎 통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신기하게도 경추를 교정하고 턱관절을 교정했는데 그 즉시 무릎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한번 틀어져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삐뚤어진 것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바로 세우고 또 근육을 보강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죠. 자, 이제 무릎 통증에서 유익한 운동과 자세도 있습니다. 유익한 운동과 자세는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골반에 힘을 주고요. 의자와 몸을 90도로 반드시 세우세요.
가슴과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등뼈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꺾이는 동작,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도 많이 못하게 되죠.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골반, 엉덩이, 허벅지의 근육을 증가시켜서 무릎을 꼭 보호해 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특히 등뼈와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에 좋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셔서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을 때 생기는 통증을 예방하시고요.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이시라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걸음 걷기입니다. 등을 잘 세우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자세에서 발을 끌지 않고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은퇴 후에 여행 재미있게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즐기는 삶, 모두들 꿈꾸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무릎이 문제입니다. 신나게 여행을 즐기려면 무릎 건강이 필수인데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항상 우리 무릎은 건강해야 된다. 은퇴하고 여행 다녀야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특히 무릎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무릎 통증의 원인, 치료,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와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먼저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와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시겠죠? 나에게 좋은 습관은 있는지,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쪼그려 앉기입니다. 요즘은 쪼그려 앉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은퇴 즈음 되신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느라고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질도 하고 풀도 다듬고 하게 되죠. 텃밭 가꾸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최소화하시면서 텃밭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래 서 있기입니다. 부동 자세로 오래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지요. 그런데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무릎이 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등산같이 참 좋은 운동도 있지만 무릎이 많이 아플 때는 등산보다 높은 산보다는 평지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선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은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갑자기 무릎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주의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너무 필요한데 꼭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특히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된다면 무릎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평생 수고한 만큼 아픈 곳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썼으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 나타나겠죠.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퇴행성 관절염은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인대 손상인데요. 무릎에는 앞에, 뒤에, 전방과 후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의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다음은 염증입니다. 병원에 가서 많이 염증 얘기 들어보셨죠? 무릎 주변과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점액낭염이나 건염이 생기고요. 이것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무릎 통증의 원인을 봤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유독 무릎이 안 좋을까?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일해도 내 무릎만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정렬 상태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려면 무릎 자체도 중요하지만 허리와 엉덩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그래서 무릎 위쪽에 있는 등뼈, 허리, 엉덩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래쪽에 있는 무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초기에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훨씬 통증에 강하고 치료가 빠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정렬되면 허리와 등뼈, 다시 말하면 요추와 흉추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 우리 몸의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삐딱하게 서 있으면 한쪽 무릎으로 무게가 많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무릎이 생기게 되죠. 우리 몸을 지탱하는 허리와 등뼈에 이분하게 무게를 나눠줘야 무릎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나고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골반 또한 중요한데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비대칭이면 무릎이 과부하를 받아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쪽이 먼저 아프게 되죠. 66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빙판길에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어요.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이제 치료도 마무리되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과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부러졌던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무릎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퇴부가 부러지면서 걸음걸이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하던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무릎이 받으면서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갔고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외입니다. 엉덩이의 근육의 힘과 엉덩이 골반의 밸런스는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수술 후에 심해진 무릎 통증도 많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 허리가 아픈 것은 좋아졌는데 자세가 바뀌면서 몸의 균형이 약간 틀어지면서 무게역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전보다 체중이 더 집중되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죠. 디스크 통증으로 인한 수술 전후로 우리 몸의 균형은 매우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허리와 등의 유연성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허리와 등에서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 몸무게가 균형이 깨진 것이 무릎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좋아졌는데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와 골반 정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원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는 것이 1차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처방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엉덩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면 취약한 것을 더 보강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저는 한방 재활의학을 전공한 전문이라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역시 근본적으로 깨진 균형을 되돌리는 한방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나 치료는 흉추의 유연성을 되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턱, 경추 교정과 골반 교정이 무릎 통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신기하게도 경추를 교정하고 턱 관절을 교정했는데 그 즉시 무릎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한번 틀어져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삐뚤어진 것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바로 세우고 또 근육을 보강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죠. 자, 이제 무릎 통증에서 유익한 운동과 자세도 있습니다. 유익한 운동과 자세는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골반에 힘을 주고요. 의자와 몸을 90도로 반드시 세우세요. 가슴과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등뼈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꺾이는 동작,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도 많이 못하게 되죠.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골반, 엉덩이, 허벅지의 근육을 증가시켜서 무릎을 꼭 보호해 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특히 등뼈와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에 좋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셔서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을 때 생기는 통증을 예방하시고요.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이시라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걸음 걷기입니다. 등을 잘 세우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자세에서 발을 끌지 않고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은퇴 후에 여행 재미있게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즐기는 삶, 모두들 꿈꾸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무릎이 문제입니다. 신나게 여행을 즐기려면 무릎 건강이 필수인데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항상 우리 무릎은 건강해야 된다. 은퇴하고 여행 다녀야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특히 무릎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무릎 통증의 원인, 치료,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와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먼저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와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시겠죠? 나에게 좋은 습관은 있는지,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쪼그려 앉기입니다. 요즘은 쪼그려 앉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은퇴 즈음 되신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느라고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질도 하고 풀도 다듬고 하게 되죠. 텃밭 가꾸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최소화하시면서 텃밭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래 서 있기입니다. 부동 자세로 오래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지요. 그런데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무릎이 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등산같이 참 좋은 운동도 있지만 무릎이 많이 아플 때는 등산보다 높은 산보다는 평지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선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은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갑자기 무릎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주의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너무 필요한데 꼭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특히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된다면 무릎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평생 수고한 만큼 아픈 곳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썼으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 나타나겠죠.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퇴행성 관절염은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인대 손상인데요. 무릎에는 앞에, 뒤에, 전방과 후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의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다음은 염증입니다. 병원에 가서 많이 염증 얘기 들어보셨죠? 무릎 주변과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점액낭염이나 건염이 생기고요. 이것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무릎 통증의 원인을 봤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유독 무릎이 안 좋을까?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일해도 내 무릎만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정렬 상태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려면 무릎 자체도 중요하지만 허리와 엉덩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그래서 무릎 위쪽에 있는 등뼈, 허리, 엉덩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래쪽에 있는 무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초기에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훨씬 통증에 강하고 치료가 빠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정렬되면 허리와 등뼈, 다시 말하면 요추와 흉추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 우리 몸의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삐딱하게 서 있으면 한쪽 무릎으로 무게가 많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무릎이 생기게 되죠. 우리 몸을 지탱하는 허리와 등뼈에 이분하게 무게를 나눠줘야 무릎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나고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골반 또한 중요한데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비대칭이면 무릎이 과부하를 받아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쪽이 먼저 아프게 되죠. 66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빙판길에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어요.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이제 치료도 마무리되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과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부러졌던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무릎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퇴부가 부러지면서 걸음걸이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하던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무릎이 받으면서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갔고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외입니다. 엉덩이의 근육의 힘과 엉덩이 골반의 밸런스는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수술 후에 심해진 무릎 통증도 많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 허리가 아픈 것은 좋아졌는데 자세가 바뀌면서 몸의 균형이 약간 틀어지면서 무게역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전보다 체중이 더 집중되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죠. 디스크 통증으로 인한 수술 전후로 우리 몸의 균형은 매우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허리와 등의 유연성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허리와 등에서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 몸무게가 균형이 깨진 것이 무릎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좋아졌는데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와 골반 정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원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는 것이 1차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처방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엉덩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면 취약한 것을 더 보강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저는 한방 재활의학을 전공한 전문이라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역시 근본적으로 깨진 균형을 되돌리는 한방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나 치료는 흉추의 유연성을 되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턱, 경추 교정과 골반 교정이 무릎 통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신기하게도 경추를 교정하고 턱 관절을 교정했는데 그 즉시 무릎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한번 틀어져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삐뚤어진 것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바로 세우고 또 근육을 보강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죠. 자, 이제 무릎 통증에서 유익한 운동과 자세도 있습니다. 유익한 운동과 자세는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골반에 힘을 주고요. 의자와 몸을 90도로 반드시 세우세요. 가슴과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등뼈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꺾이는 동작,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도 많이 못하게 되죠.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골반, 엉덩이, 허벅지의 근육을 증가시켜서 무릎을 꼭 보호해 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특히 등뼈와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에 좋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셔서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을 때 생기는 통증을 예방하시고요.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이시라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걸음 걷기입니다. 등을 잘 세우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자세에서 발을 끌지 않고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은퇴 후에 여행 재미있게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즐기는 삶, 모두들 꿈꾸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무릎이 문제입니다. 신나게 여행을 즐기려면 무릎 건강이 필수인데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항상 우리 무릎은 건강해야 된다. 은퇴하고 여행 다녀야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특히 무릎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무릎 통증의 원인, 치료,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와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먼저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와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시겠죠? 나에게 좋은 습관은 있는지,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쪼그려 앉기입니다. 요즘은 쪼그려 앉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은퇴 즈음 되신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느라고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질도 하고 풀도 다듬고 하게 되죠. 텃밭 가꾸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최소화하시면서 텃밭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래 서 있기입니다. 부동 자세로 오래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지요. 그런데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무릎이 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등산같이 참 좋은 운동도 있지만 무릎이 많이 아플 때는 등산보다 높은 산보다는 평지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선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은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갑자기 무릎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주의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너무 필요한데 꼭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특히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된다면 무릎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평생 수고한 만큼 아픈 곳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썼으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 나타나겠죠.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퇴행성 관절염은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인대 손상인데요. 무릎에는 앞에, 뒤에, 전방과 후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의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다음은 염증입니다. 병원에 가서 많이 염증 얘기 들어보셨죠? 무릎 주변과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점액낭염이나 건염이 생기고요. 이것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무릎 통증의 원인을 봤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유독 무릎이 안 좋을까?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일해도 내 무릎만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정렬 상태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려면 무릎 자체도 중요하지만 허리와 엉덩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그래서 무릎 위쪽에 있는 등뼈, 허리, 엉덩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래쪽에 있는 무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초기에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훨씬 통증에 강하고 치료가 빠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정렬되면 허리와 등뼈, 다시 말하면 요추와 흉추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 우리 몸의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삐딱하게 서 있으면 한쪽 무릎으로 무게가 많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무릎이 생기게 되죠. 우리 몸을 지탱하는 허리와 등뼈에 이분하게 무게를 나눠줘야 무릎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나고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골반 또한 중요한데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비대칭이면 무릎이 과부하를 받아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쪽이 먼저 아프게 되죠. 66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빙판길에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어요.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이제 치료도 마무리되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과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부러졌던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무릎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퇴부가 부러지면서 걸음걸이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하던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무릎이 받으면서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갔고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외입니다. 엉덩이의 근육의 힘과 엉덩이 골반의 밸런스는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수술 후에 심해진 무릎 통증도 많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 허리가 아픈 것은 좋아졌는데 자세가 바뀌면서 몸의 균형이 약간 틀어지면서 무게역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전보다 체중이 더 집중되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죠. 디스크 통증으로 인한 수술 전후로 우리 몸의 균형은 매우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허리와 등의 유연성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허리와 등에서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 몸무게가 균형이 깨진 것이 무릎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좋아졌는데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와 골반 정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원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는 것이 1차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처방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엉덩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면 취약한 것을 더 보강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저는 한방 재활의학을 전공한 전문이라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역시 근본적으로 깨진 균형을 되돌리는 한방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나 치료는 흉추의 유연성을 되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턱, 경추 교정과 골반 교정이 무릎 통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신기하게도 경추를 교정하고 턱 관절을 교정했는데 그 즉시 무릎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한번 틀어져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삐뚤어진 것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바로 세우고 또 근육을 보강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죠. 자, 이제 무릎 통증에서 유익한 운동과 자세도 있습니다. 유익한 운동과 자세는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골반에 힘을 주고요. 의자와 몸을 90도로 반드시 세우세요. 가슴과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등뼈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꺾이는 동작,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도 많이 못하게 되죠.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골반, 엉덩이, 허벅지의 근육을 증가시켜서 무릎을 꼭 보호해 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특히 등뼈와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에 좋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셔서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을 때 생기는 통증을 예방하시고요.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이시라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걸음 걷기입니다. 등을 잘 세우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자세에서 발을 끌지 않고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은퇴 후에 여행 재미있게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즐기는 삶, 모두들 꿈꾸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무릎이 문제입니다. 신나게 여행을 즐기려면 무릎 건강이 필수인데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항상 우리 무릎은 건강해야 된다. 은퇴하고 여행 다녀야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특히 무릎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무릎 통증의 원인, 치료,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세와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먼저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와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시겠죠? 나에게 좋은 습관은 있는지,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쪼그려 앉기입니다. 요즘은 쪼그려 앉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은퇴 즈음 되신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느라고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질도 하고 풀도 다듬고 하게 되죠. 텃밭 가꾸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최소화하시면서 텃밭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래 서 있기입니다. 부동 자세로 오래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지요. 그런데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무릎이 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등산같이 참 좋은 운동도 있지만 무릎이 많이 아플 때는 등산보다 높은 산보다는 평지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아플 때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선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겠죠?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은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갑자기 무릎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주의해서 운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은 너무 필요한데 꼭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특히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된다면 무릎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데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평생 수고한 만큼 아픈 곳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썼으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 나타나겠죠.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퇴행성 관절염은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골이 손상되는 반월상 연골 손상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인대 손상인데요. 무릎에는 앞에, 뒤에, 전방과 후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의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다음은 염증입니다. 병원에 가서 많이 염증 얘기 들어보셨죠? 무릎 주변과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점액낭염이나 건염이 생기고요. 이것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무릎 통증의 원인을 봤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유독 무릎이 안 좋을까?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일해도 내 무릎만 이렇게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정렬 상태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지려면 무릎 자체도 중요하지만 허리와 엉덩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죠. 그래서 무릎 위쪽에 있는 등뼈, 허리, 엉덩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래쪽에 있는 무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초기에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훨씬 통증에 강하고 치료가 빠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정렬되면 허리와 등뼈, 다시 말하면 요추와 흉추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 우리 몸의 몸무게가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삐딱하게 서 있으면 한쪽 무릎으로 무게가 많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무릎이 생기게 되죠. 우리 몸을 지탱하는 허리와 등뼈에 이분하게 무게를 나눠줘야 무릎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나고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골반 또한 중요한데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비대칭이면 무릎이 과부하를 받아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쪽이 먼저 아프게 되죠. 66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빙판길에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어요.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이제 치료도 마무리되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과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부러졌던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무릎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환자분의 경우에는 대퇴부가 부러지면서 걸음걸이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하던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무릎이 받으면서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갔고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뇌입니다. 엉덩이의 근육의 힘과 엉덩이 골반의 밸런스는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수술 후에 심해진 무릎 통증도 많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 허리가 아픈 것은 좋아졌는데 자세가 바뀌면서 몸의 균형이 약간 틀어지면서 무게역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전보다 체중이 더 집중되면서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죠. 디스크 통증으로 인한 수술 전후로 우리 몸의 균형은 매우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허리와 등의 유연성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허리와 등에서 받쳐주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 몸무게가 균형이 깨진 것이 무릎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좋아졌는데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와 골반 정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원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는 것이 1차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처방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엉덩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 있다면 취약한 것을 더 보강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저는 한방 재활의학을 전공한 전문이라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역시 근본적으로 깨진 균형을 되돌리는 한방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나 치료는 흉추의 유연성을 되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턱, 경추 교정과 골반 교정이 무릎 통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신기하게도 경추를 교정하고 턱 관절을 교정했는데 그 즉시 무릎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한번 틀어져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삐뚤어진 것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바로 세우고 또 근육을 보강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죠. 자, 이제 무릎 통증에서 유익한 운동과 자세도 있습니다. 유익한 운동과 자세는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골반에 힘을 주고요. 의자와 몸을 90도로 반드시 세우세요. 가슴과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등뼈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꺾이는 동작,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도 많이 못하게 되죠.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골반, 엉덩이, 허벅지의 근육을 증가시켜서 무릎을 꼭 보호해 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특히 등뼈와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에 좋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셔서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을 때 생기는 통증을 예방하시고요.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이시라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걸음 걷기입니다. 등을 잘 세우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자세에서 발을 끌지 않고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은퇴 후에 여행 재미있게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